정부는 이번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2,000명 증원의 근거로 3개의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3개의 논문이 바로 홍윤철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두 번째, 미래 인구 변화와 의료 부분 파급 효과 전망을 다룬 KDI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사연의 전문 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입니다. 이 중에 홍윤철 교수의 보고서는 요약본만 공개된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전문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윤철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에서 개선이 없다면 의사 정원을 1,500명을 늘려도 지방의료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전달 체계나 수가 등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우선 고치지 않으면 의사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지역 의사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 결론으로 이러한 현재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이용 형태와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계가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있다는 것과 세 번째 그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개혁이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결론이었거든요. 또한 이러한 정책에는 단편적으로 수가를 올려주거나 단순히 지방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의사가 보람을 느끼고 의학적 성취를 느끼게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근거 자료인 KDI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접적으로 그에 따른 의사 인력 공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2019년의 의료 서비스 수요 수준, 즉 외래 방문이 OECD 평균 대비 2.7배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보시면 50세 이상부터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75세 이상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요를 고정해 놓고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2049년 전체 의료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예측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나이와 성별 외에도 교육 수준이 개선되면 건강 수준이 개선되면서 의료 수요가 감소한다는 가정도 있는데요. 이걸 고려하면 향후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는 8,5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과의 의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과별로 매우 상이한데요. 소아과, 산부인과는 그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고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력 규모에 대한 대응보다는 특정 과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지역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 방안과 함께 증원을 한다면 증원의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정원의 5% 수준으로 첫 해 150명 수준에서 점차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후 의료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과잉이 예상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 연구자였던 권정현 박사도 한 번에 의사 수 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선 2개의 보고서에서 저는 아직까지 2,000명의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사연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 신영석 교수팀이 진행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8년의 의료 이용량과 의사 1명이 제공하는 업무량을 이용해서 2025년, 2030년, 2035년에 필요한 의료 수요를 예측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정들을 하면서 수요를 예측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의사 1명이 하는 업무량이 2019년과 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후 고령화 정도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한 것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 1명이 제공하는 의료 업무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걸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기술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서 의사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왔으니 그것을 반영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업무량이 기술의 발달로 매해 1%씩 증가한다면 보사연이 예측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만약 2%씩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의사의 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을까요? 지난 10년간 평균 3% 정도씩 업무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러 영상 기술의 발달 그리고 AI의 발달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체 업무내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다양한 가정들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의사의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혹은 국민들의 의료 수요가 감소한다면 의사 수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저자였던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지난 2024년 학회 패널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전달체계, 이용체계, 지불제도 등을 함께 봐야 하고 인구 변동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을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의사를 늘리려면 몇 년을 준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믿지만 다른 영역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민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는 3개 논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대부분 논문 일부분의 자료만을 인용하거나 심지어 저자들도 2,000명 증언의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2,000명 증언의 근거는 앞서 살펴본 3개 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학별 수요조사 2,000명 결정에 결정적이었다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개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즉, 어떤 독립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의사 인력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40개 의과대학에 각각 몇 명이나 학생을 더 받고 싶은지 개별적으로 물었습니다. 학장들은 고민을 했겠죠. 대학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학생 수를 많이 써내야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취합된 숫자가 2,151명입니다. 2,000에 가장 가까운 숫자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대 학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당시에는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거죠. 협회 이사장도 그 수요조사가 이런 목적인지 몰랐고 대학의 미래나 위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고 의대 학장보다는 등록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 본부 측의 입장이 반영돼서 이렇게 무리하게 큰 숫자가 나왔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협의도 아니고 각자 종이에 서로 모르게 비밀리에 써낸 숫자의 합으로 결정한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지금같이 OECD 대비 2.7배 외래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미래의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명 증원은 과학적으로 도출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필수 의료 몰락과 지역 의료 공백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정책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